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짧지만 긴 중요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예비교실 8편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 이번 시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좀 두서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지도하고 조교 활동도 해보고요. 제가 과거에는 이제 조교 활동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기관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실습생을 받기도 하고요. 또는 실습을 담당하는 전담 교수로서 학교에서 근무를 해보면서 많은 경험과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실습을 하는 동안에 실망도 경험해보게 되고 또 실습하는 과정에서 상처받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또는 실습을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하고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8편을 만들게 되었는데 편안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잠깐 시작해 볼까요? 예,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떠한 기관에서 실습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실습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과정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실습하는 과정이 결국 또 하나의 배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경험해보지 않고 단순히 어떤 이론으로만 배우게 되면 이것이 정말 나에게 맞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어떠한 경험을 해봤는가에 따라서 그 영역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배우는 이제 교과목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실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좀 알고 가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지하아동센터에서 실습을 할 때는 지하아동센터가 어떠한 기관인지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또는 지하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어떠한 특성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아동센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그 역사를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참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아동센터를 갔는데 불구하고 지하아동센터를 잘 모른다든지 그 다음에 노인복지 관련 기관에 실습하게 됐는데 그 기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보지 않고 또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읽어보지 않은 채 방문해 버리면 실습 지도자는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실습을 가기 이전에 내가 선정된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이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좀 기본적으로는 읽어보고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부딪혔을 때 내가 못하는 부분은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실습을 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실습하기 이전에 기관에서는 실습생에 관련된 어떤 기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배부하는 그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어떠한 교과목을 이수했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기관에 갔을 때, 그래, 이분은 이런 교과목들을 이수했으니까 최소한 이런 부분은 알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실습에 임하기 전에 내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면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그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또 하나, 실습 기간에 갔어요. 실습 기간에 가면 같은 학교 출신들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학교 출신들도 실습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지고요. 실습생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시각, 관점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학교 실습생과 할 때 먼저 내가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기관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하나 실습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뭐 요양원에 갈 때나 뭐 장애인 시설이나 뭐 아동 시설 다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습 내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관에 대해서 분석해 보라. 두 번째, 실습 목적과 목표를 작성해 봐라. 아니면 그 기관의 이용자나 기관에 대한 정보를 한번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서로 제출해 봐라. 아니면 그 기관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봐라. 즉 사업 계획서를 개발하라는 건데요.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산을 부여하고 사업을 진행해 보라고 그래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번 아이들 대상으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 대상으로 진행해 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프로그램을 개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걸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업 중에는 운영을 경험해 보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있을 때 그 100만 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그거를 진행해 봤을 때 진행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필요하고 사진 촬영도 필요하고 뭐 단체 티도 필요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버스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 바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 업무라고 해서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문서 접수라든지 아니면 뭐 전화 연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마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자연스럽게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공문서 작성만 좀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기관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컴퓨터 사용이 원활할 수 있지만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실습실이 따로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실습을 끝나고 집에 귀가해서 워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실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실습 지도자와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습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기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물론 여기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건 같은 실습생 간의 관계라는 거죠. 이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아마 여러분들의 실습생의 어떤 만족도도 높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실습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실습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실습 일지라든지 출근부라든지 뭐 기관문서 보고서라든지 뭐 종교 보고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서류가 있어요. 근데 그 서류 중에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점검해 보는 거 체크리스트를 또 여러분들은 드릴 건데 그거를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실습을 예를 들어서 오늘 했어요. 그러면 뭐 시간대별로 제목을 쓰고 실습 내용을 작성하겠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나의 생각을 쓰게 되는데 보통은 실습 일지는 실습한 날 저녁 때 집에 가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실습을 갈 때 실습 지도자에게 출력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습 지도자는 코멘트를 작성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코멘트를 한꺼번에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기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런 과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실습 중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안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날짜에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시간에 맞춰서. 또 하나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꼭 기관 실습 지도자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하시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모든 사항들의 결정권은 바로 지도자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실제로 기관을 방문하다 보면 실습생과 지도자가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왜일까요? 가치관의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실습생은 왔다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직원들은 거기서 퇴직하기 전까지 또는 직장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근무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선행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중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실습생을 더 이상 안 받고 싶다. 아니면 실습생이 중간에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실습 기관을 두 군데, 세 군데 만들 수가 없어요. 한 군데에서만 120시간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꼭 고려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습 기간을 선정할 때 내가 고민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습생으로서 기관을 방문해서 활동할 때 어떠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지 귀중품을 갖고 다니진 않는지 이런 것도 꼭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실습하는 동안에 뭐 점심시간에 뭐 실습기관 직원들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습생끼리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좋은 건 그런 것 같아요. 실습생끼리 모여서 같이 먹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점심시간 동안은 나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실습하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실습 지도교수에게 꼭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부탁할 순간 모든 것을 요청하면 안 되겠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습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습 지도자마다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지 않다, 되고 싶다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배움이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실습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저와 우리 장영 교수, 조은 교수, 서대석 교수, 특히 우리 유길준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가끔 연락하면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습을 멋지게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